울산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사연댐. 그 시작은 울산 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. 그 댐이 건설되면서 수많은 사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. 오늘은 그 사연댐의 둘레길을 찾아봤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세계 10위 경제대국,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. 그 시발점은 바로 이곳 사연댐이었습니다.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에요, 선생님. 예, 그렇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저기 시멘트로 되어 있는 저기 저쪽은 저 댐은 뭐예요? 저기 이제 방수로, 사연댐 방수로입니다. 방수로. 네. 그래 여수로라 그러잖아요. 네. 그 물이 넘치면 이렇게 흘러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사연댐에 그 물이 고이는 최고 수위입니다. 수위. 물이 넘치면 흘러 나와야 되니까 댐은 저 안쪽에 있어요. 저기 말하자면 이게 대곡천을 막은 댐은 저쪽에 있고 저 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.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댐이 거의 50년 가까이 하루에 10수만 톤의 물을 갖다가 공단에, 울산 공단에 보냈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 기적 울산공단에. 그 물 때문에 이제 물 10수만 매일 왔어요. 매일 저 물이 이제 공단에 촉매제가 되고 공단에 온갖 화학 제품을 만들고 뭐 자동차, 조선 등등 뭐 울산의 모든 그 공단이 저 물을 썼어요.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 산업을 일으킨 바로 그 힘이다. 그 물질이다 할 수 있죠. 공업 입국의 꿈을 안고 시작한 울산 공업단지. 그 뒤 눈부신 발전을 해왔는데요. 이 사연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.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? 와, 선생님 여기에 멋진 비석이 있어요. 이 비석은 뭐죠? 이건 이제 이 사연댐 준공 기념비. 이게 이제 글자가 저기 있잖아요. 공업의 원천 사연제. 이제 저수지 제자인데 뭐 보통 댐이라고 하죠. 저는 댐인데. 그래 이게 이제 그 1965년 그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.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동이 돼 가지고 하루에 이제 10수만 톤의 물을 이제 이어서 쫙 이래 18km 떨어진 이제 서남호로 이래 보내 가지고 울산 공단 그 우리 그 처음 시작된 공단 있잖아요. 예천동, 뭐 매암동, 장생포 이런에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업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,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. 이 물. 이 물이 이제 이 댐 이게 이제 용량 한 2,500만 톤 되고 하루에 나오는 물이 한 2천만 톤 용량이 되거든요. 그 하루에 10수만 톤씩 이 물이 이제 공단으로 흘러가가지고 공단에 그 공장마다 이 물을 썼어요. 우리가 참 뭐 한국 비료공장이라 이런데 뭐 그 수증기 나오잖아요. 그 물이 다 이 물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촉매거든요. 촉매용 물인데 그 외에도 뭐 세척하는 물, 뭐 그다음에 뭐 온갖 뭐 공장에 쓰는 모든 물은 다 여기서 다 갔습니다. 공업의 원천 사연제. 이 한마디가 사연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. 대한민국 최초의 사력댐으로 건설됐다는 사실. 오늘 알았습니다. 이 사연댐은 이제 보면 이래 그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좀 많죠. 그 이제 사연댐 62년 10월달에 이제 기공을 해가지고 이게 거의 3년 2개월이 걸려서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. 바로 그때 이제 요 기념비를 세웠죠. 그때 세워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여기 한국 최초의 사력댐입니다. 사력댐. 사력댐이요? 예, 그 콘크리트 댐 있고 사력댐이 있는데 흔히 이제 뭐 소양강댐을 우리나라 최초 사력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댐이 우리나라 사력댐 제1호입니다. 그 댐을 보면 알지만 이래 쫙 돌로 세워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안에는 점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사력댐. 그 사자는 모래 사자, 여긴 이제 그 돌멩이 있잖아요. 이 돌막 이런 걸 열기라 그랬잖아요. 역댐 쌓고 높이는 46m고 해면 폭으로는 66m입니다. 사연댐의 또 다른 매력 둘레길인데요. 오솔길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
오솔길이 참 예쁜데 네.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이제 둘레길요. 사인댐 둘레길로 가잖아요. 여기 네. 가면 사인댐을 쭉 이래 한 코스를 댐 네.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. 아, 예, 바로 요 조금만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물을 볼 수가 있지요.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. 맞아요. 나무들 사이로 얼핏얼핏 보이는 호수. 둘레길 산책의 매력을 한층 더했는데요. 이렇게 매력적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. 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예. 이 댐 물이 정말 아름답네요, 선생님. 아, 예, 예. 뭐 백로 같은 새도 보이고, 네. 그 뭐 매 같은 것도 흐른 보이고, 네. 이 말이 옛날 물이 차면 어. 완전히 그 뭐 스위스의 호수 못지않게 네. 아주 푸르게 네. 진짜 아름답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여름에 오면 더 예. 아름답겠어요, 선생님. 예, 그렇죠. 여름에 오면 아. 뭐 장관이죠. 그런데 와. 물을 다 빼버렸잖아요. 네. 저 방구대 안 가기 때문에 물 빼니까 이제 모래톱이 드러났는데 그 원래는 저 끝이 다 이래 선까지 물이 다 찼어요. 네. 겨울 가뭄으로 물이 빠진 사이언댐. 그래도 아름다웠는데요. 이곳까지 배가 올라왔다는 사실.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길고에 나와 있는 등, 저게 물박등이라는 곳입니다. 아, 저쪽이요? 예, 지금 물이 튀어나와 있잖아요. 네. 저쪽에 옛날에 그 이제 뭐 아주 큰 폭포는 아니고 이래 아. 마치 물이 떨어지는 곳, 아. 배가 더 올라갈 수 없는 곳, 음. 막 그게 이제 물박등이라고 그러죠. 아니 그러면 배가 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? 예,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선 시대에 이제 그 당시 무예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죠. 확실하게 오늘 동양 사람들 지천에 오니까.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그 고대 안각화 시대 같으면 거의 7, 8년 전이니까 네. 그때는 해수면에 그 수위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배가 방구대 안각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. 아.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 그 이래 빙하 시대가 끝나면 물이 팍 차오르기 때문에 네. 100m씩 막 70m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면 저까지 바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. 방구대 안각까지. 그래서 방구대 안각을 새길 때 이제 그 배를 타고 새겼다는 주장이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그 방구대 안각가 높이가 약 7, 8, 한 4, 5m 되잖아요. 그 위에부터까지 이제 사람이 그 새기려 그러면 이제 그 비계를 놓든지 이제 계단 비계 같은 홍사 비계를 놓든지 줄을 메었다든지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배를 타고 새겼다는 주장이 유력하거든요. 그랬을 때는 바닷물이 충분히 저기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차 이제 사실은 이제 이래 우리 해수면 최고위 시대가 끝나면서 물이 자꾸 내려가요. 네. 빠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다시 폭포가 되고 물이 이제 사라진 거죠.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배가 평저선이거든. 네. 그러니까 이 강을 이제 올라오는 배는 이제 그 곡식을 싣고 소금을 싣는 이런 배는 이제 밑이 팽팽합니다. 팽팽하니까 이런 충분히 이런 이제 물이 얕아도 배가 이제 그 끌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바람이 있으면 올라가고 사람이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충분히 배가 갔다. 네. 그거는 이제 조선 시대 네. 또는 고려 시대 이야기죠. 그래서 뭐 그 동네 지나오기는 여기까지 배가 왔어 아마 걸어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마치 우리를 환영하듯 갑자기 나타난 독수리. 둘레길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아름다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흰게 댐입니다. 댐이고 막아놓은 곳이고 네.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여기고 네. 지금 마을이 3개가 있어요. 그 있잖아요. 세연동 네. 마을이거든요. 요 마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아래동태라고 옹태. 아래옹태, 하옹태죠, 그죠? 네. 그래서 세연동 마을은 바로 이쪽에 세연동 마을이고, 요 물에 들어갔습니다. 마을이 들어가 버렸고, 네. 아래동태는 저기 중간에 그 꼴짜기 같은 거 보이잖아요. 네. 먼 곳에. 네. 저 사이에 이제 그 아래동태 마을이 있었고, 밑에 물에 잠겼고, 네. 대부분 다 물에 잠겼어요. 거의 뭐 물에 잠겼고, 그 다음에 한실마을이라고 있잖아요. 한실이라고 있잖아요. 저 위에 이건 있었겠네요. 안 보입니다. 저쪽에 다시 능선을 하나 더 넘어가지고 저 아래에 이제 이 한실 마을이고 이 마을이 큰 마을입니다. 한신 말이요? 예, 100호가 넘는 아주 큰 마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요쪽에 아래동도는 한 20호, 세연동 마을도 한 20호 정도 됐고 그래서 마을이 이제 옛날에 이 대곡천이 흐르잖아요. 네. 쭉 이렇게 굽이 흐르는데 요 대곡천을 따라서 길이 있었습니다.
지금은 위 길이 위에 둘레길이지만 옛날에는요 쭉 내가를 따라서 사람들이 내왕을 했지요. 사연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들. 수많은 사연들 품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그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마을에 또 유명한 게 그 앙골공부의 조라디오라는 사람이 옛날에 본부가 있었어요. 네. 그 1949년에 이 사람이 공비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뭐 산적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한 30명이 본부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공비들 빨치산이지. 네.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조라디오가 이름이 특이하잖아요. 네, 그 라디오. 네. 그렇죠. 말하는 게 라디오 방송 같았대. 빽빽빽빽 말을 그렇게 했대요. 네. 이 동기 대장이.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박리라고 저 산 넘은 박리가 있는데 그 박리에 이제 그 1949년 4월달에 가서 돈을 50만 원을 내놔라. 그 제일 가는 최형출이라는 제일 간 부자한테 돈이 한 뭐 100마지기 된 사람한테 그 달라고 돈을 언제 주느냐 6월 15일 받으러 오겠다고 그랬답니다. 1949년에 그 협박을 해놓고 갔는데 그럼 6월 15일 날 데리고 왔느냐? 왔더라는 거지. 왔는데 이 사람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순경을 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급도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포위가 돼가지고 뭐 사격을 펼치가 이 사람이 잡혔어요. 그 배에 관통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신문을 하니까 자기 본부가 여기라는 요 안골이라고 그래요. 요 세인동 안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틀 뒤에 6월 17일 날 습격을 해서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비를 3명을 이제 포로로 잡고 7명을 사살하고 그다음에 도망간 사람 몇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일망타진을 했잖아요. 그래 이 끝난 거냐?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지. 그래서 이 사람이 공비들이 아직도 연합산에 한 30명 정도 공비가 있었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나중에 이 사람들 군경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지켰는데 철수하고 난 11월 달에 다시 이제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. 복수로 많이 나타나가지고. 이곳에도 이념 대립의 비극이 있었다니 무척 안타까웠는데요. 사연댐은 이래저래 수많은 울산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. 울산에 있어서 사연댐은 어떤 의미일까요? 의미가 아주 크죠. 여러 가지 측면에서. 우리가 그 보면 이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뭐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또 공업 발전에 기여한 댐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방무대 안가가 또 이래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려다 지금 보류가 좀 돼 있잖아요. 이 주변을 이제 탐구해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연댐 주변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대한민국 발전, 공업의 원천 사연댐. 둘레길 여행이 일품이었는데요. 이번 주말 가족 나들이 강추합니다.